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서민들이 해외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곳, 바로 핀란드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입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숙식이 제공되고 복지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 여건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1년만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을 모두 초청해 함께 지낼 기회도 주어집니다. 비록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4년만 충실히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달콤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3년 동안 40에서 50만 위안을 벌어 고향에 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일하러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나이가 50세를 넘지 않고 건강하며 범죄 기록이 없으시다면 누구든지 한국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위안 가까이 벌 수 있다면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일하고 싶으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도 고향을 떠나 멀리 유럽, 체코까지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저희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유층이나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층까지도 중국을 떠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민을 선택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해외 노동을 통해 외국에서의 삶을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제가 해외로 나왔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사실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30이 넘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경쟁할 수도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인생이 이대로 정해진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수년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왔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계를 위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정말 먹거리, 특히 곡물, 채소, 과일 같은 건 가격이 꽤 비쌉니다. 수박 하나에 100위안이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일하는 건 정말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겨우 30분쯤 지나서 일이 좀 익숙해질 때쯤 일본인 공장장님이 아래에서 외치십니다. 텐짱, 타바코. 그러면 또 쉬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일하다 보면 또 부르십니다. 쉬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나면 10시에는 정식으로 모닝티 타임이 시작됩니다. 공장장님께서 커피며 과자, 초콜릿까지 다 준비해 두셨고요. 최소 30분은 푹 쉽니다. 대개 10시 40분이나 50분까지 쉬고 나서 다시 일에 복귀하죠. 1시간 반쯤 일하면 곧 점심시간이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나면 이번엔 오후 티타임입니다. 이때도 초콜릿, 커피, 과자 등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40에서 50분 충분히 쉬고 나면 마무리 청소하고 퇴근합니다. 많은 샤오푸농이 중국의 선전에 의해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강하게 주입받았지만 정작 일본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젊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그런 편견을 조용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매국노라고 하며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저 농민의 아들일 뿐입니다. 제가 도대체 뭘 팔았다는 건가요? 곧 우리 집 땅도 정부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똑같이 3년 일할 거라면 일본에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무엇보다 중개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애국을 입에 달고 사신다고요?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진정한 애국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일본에 일하러 온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국치를 잊지 말라, 일본에서 일하는 건 매국노다 라고 비난하시지만 저희 부부가 해외로 나와 일하게 된 건 그저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왜 하필 일본이냐 라고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일본에서 인민폐 1,000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 근무와 주말 이틀 휴무를 포함하면 한 달 수입이 3에서 4만 위안까지도 가능합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몸으로 고생을 감수할 각오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1년간 벌 수 있는 수입이 중국 내에서 5년을 일해도 벌기 힘든 수준이라면 솔직히 그 선택은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바로 일본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진짜 심정입니다. 일본에서 버는 돈이 많지 않다고들 하죠. 중국에서도 월 1만 위안 벌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1만 위안 버는 것과 중국에서 1만 위안 버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근무 시간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말, 토, 일, 휴무 이런 조건으로 일본에서는 순수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면 집세, 수도세, 전기세, 보험 등을 다 제하고도 손에 쥐는 금액이 1만 위안 정도 됩니다. 즉, 약 260시간 정도 일하는 셈이죠. 물론 지역에 따라 시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직이나 숙련공이 아닌 이상 이 정도 수입을 올리기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근무 시간과 강도는 훨씬 더 빡빡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 강도 면에서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힘든 편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돈이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고생은 분명히 따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일하게 되면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험도 모두 가입해줍니다. 정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의 70%는 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30%뿐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의료비를 보험으로 청구하려면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약은 보험이 안 되고 저 약도 안 된다는 식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지 외래 진료를 받기만 해도 보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자의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실직 시에는 기존 급여의 80%를 보전받을 수 있고,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80% 수준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근하거나 근무 시간이 충분하면 그에 맞는 수당과 임금을 명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이 무엇이든 채소를 재배하거나 소를 기르거나 혹은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도 성실하게만 일하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국인의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먹고 입는 것까지 아껴가며 왜 외국에서 일하려 하는 걸까요? 흑룡강성 하얼빈 출신의 한 농민은 해외에서 8년째 일하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한 달에 만에서 2만 위안을 번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외국까지 나가느냐, 집 다 버리고 나갈 이유가 뭐냐 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고향에서 한 달에 5천에서 6천 위안만이라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저도 절대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40대가 넘은 시골 출신으로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고향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천 위안도 벌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가족 부양이고 자녀 교육이고 다 떠나서 저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해외는 물가가 비싸다고 하시지만 요즘 중국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북 지방의 어느 작은 현만 보더라도 시장 한번 다녀오면 200에서 300위안을 써도 살 게 별로 없는 수준입니다. 옷값, 바지값, 과일과 채소 가격까지 하나같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도 물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버는 돈도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에서는 식사와 숙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에서 2만 위안을 벌게 되면 그 수입 대부분이 순수한 월급이 됩니다.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저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려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아닐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8년 전에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단호하게 해외로 나가려고 할까요? 해외에서 일하면 한 달에 1만에서 2만 위안의 순수입을 벌 수 있는데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해에서의 월급 수준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캡처 이미지에 따르면 상해에서 월급이 3천 위안 이하인 사람은 무려 263만 명에 달하고 3천에서 4,500 위안인 사람은 258만 명, 4,500에서 8,000 위안인 사람은 583만 명, 8,000에서 15,000 위안은 346만 명, 15,000에서 3만 위안은 186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블로그는 상해 사람들의 실제 월급 수준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입만 열면 월급 7천, 8천 위안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은 상해에 막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7천에서 8천 위안을 받는 일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현실적으로 상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월급은 4천에서 6천 위안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제시하는 단순 노동직은 대부분 사기성이 짙은 경우가 많고 불법 중개업체가 개입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유층부터 평범한 시민까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해외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주 상해 총영사관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오늘 상해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상해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이며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상해 주재 미국 영사관 비자 신청 현장입니다. 한 블로그는 많은 상해 사람들이 최근 일본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일본은 이미 상해 부자들의 개인 정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상해의 부유층이 앞다퉈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불과 2-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둘째, 일본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환경은 깨끗하고 서비스는 친절하며 음식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중국인이 세계 각국으로 이민 간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공이 수년간 미국을 미제라며 비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가 1위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무려 31.6%에 달하며 그 중에는 고위 간부들의 자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발로 투표한다는 말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11.6%로 2위, 일본이 11.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10.1%, 호주는 9.4%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록 중공 당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속적으로 악마화해 왔지만 중국인들은 어떤 나라가 자기 삶에 가장 적합한지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릴 땐 부모님 밑에서 십수년을 보내고 결혼하면 위로는 시부모님을, 아래로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노인을 모셔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까요. 특히 저희처럼 70년대생들은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께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되고 요즘 2000년대생들처럼 시어머니가 손주 봐주고 재산도 챙겨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저희 세대는요, 누가 뭘 물려줍니까? 전부 다 저희 스스로 벌어야 하죠. 농민은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21세기예요. 근면 한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저 스스로 먹고 살 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버세요? 한 130위안 정도요.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10시간쯤 돼요. 그런 일 하실 때도 선크림 같은 거 바르세요? 아니요, 못 발라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하, 선크림이란요, 그거 한 병에 얼마인 줄 아세요? 적게 잡아도 80에서 100위안인데 그럼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요. 무슨 선크림이냐고요? 그런 형편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는 마치 유행어처럼 다음과 같은 말이 돌고 있습니다. 1979년 이후 출생자는 70년 이후가 제일 힘들다고 하고 1980년 이후 출생자는 80년 이후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며 1990년생 출생자는 또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가장 힘든 걸까요? 사실 장국에서는 특권층과 그들의 노예들을 제외한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하청 민중의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며 수많은 중국인의 삶을 축소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이 이민을 준비하는 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하청 민중조차 이 나라를 떠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이 나라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공의 구호가 아무리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해도 부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간에 삶의 무게에 지쳐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이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심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민심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